제가 오늘 이제 특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고 빠르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한성 특장에 있던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5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특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5년 동안에 열심히 영업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튜버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나중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그 안에도 또 이제 특장에 관련 좋은 내용들 제가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변축에 대해 설명 먼저 드릴게요. 가변축은 1톤은 해당이 안 되고요. 3.5톤도 해당 안 되고 중형, 대형만 해당이 됩니다. 일명 3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식 명칭은 가변축입니다. 기존 차에 출고했을 때 기존 나와 있는 축에서 하나 추가를 하는 거를 가변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변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푸셔 엑슬, 축을 앞에 다는 거고요. 두 번째 태그 엑슬, 후축이라고 불리죠. 축을 뒤쪽에 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카고차에는 앞축을 많이 달고요. 뒤축을 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비교적 앞축을 많이 달고요. 앞짐에 무거운 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윙바디나 탑차 같은 경우에는 뒤를 더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후축을 많이 답니다. 예. 그리고 추후, 출고 후에 앞축과 뒤축은 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만 참고하시면 좋고요. 가변축을 설치하는 이유, 가변축은 차량의 하중 분산, 적재량 증가, 그리고 공차 시 연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 그만큼 많은 짐을 싣기 때문에 엔진 과부하라든가 브레이크 고장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연비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이어 마모에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변축을 달았다고 해서 많은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최대 적재량도 있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도로에서는 축당 10톤, 총 중량이 40톤이 넘으면 안 됩니다. 오차범위 10%까지 이해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1톤까지, 44톤까지는 축당 넘으면 과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예전에는 가변축을 수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세월호 이후에 과적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면 자동으로 축이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 짐이 실렸다는 가정하에 실리면 이렇게 축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9톤에서 9.5톤 실리면 축이 자동 떨어지고요. 짐을 내릴 경우에 다시 축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모컨에 따라서 축이 올라가는 거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하나 따라 또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변축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특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외에 다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 제가 뽑아왔어요. 예. 제일 많이 보이는 차죠. 윙바디. 예. 양쪽 문을 열고 옆에서 물건을 내렸다 실었다 지게차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일반적 화물이나 공산품을 운송하는 데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실사 사진입니다. 실사. 파이피스 차량에 윙바디를 올린 거고요. 이 내용은 안쪽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스라든가 이트랙, 깔깔이라고 표현하죠. 그 부분은 옵션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기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일단은 옵션을 많이 하는 부분을 한번 뽑아왔어요. 출고하시기 전에, 특장을 계약하시기 전에 일명 이트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윙바디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계약 전에 내가 이걸 추가할 건지 이 트랙을 말 건지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짐이 다 안 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 칸막이를 치거나 합판을 쳐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체결을 하면 이제 짐이 쏟아지지 않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사실 요새는 날개 이트랙은 많이 안 하고요. 밑에 게이트 기본만 많이 하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서스 아마 탑 같은 경우 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마 함을 운전하시다 보면 녹은 항상 막 여름에,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뒤쪽이에요. 뒤쪽이 눈에 가장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거는 서스를 적용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기본 포스맥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보통 특정 회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다 옵션 사양으로 들어가요. 예, 기본이 아닌 옵션 사양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녹에 좀 예민하시다거나 그런 거에 차를 오래 타실 거다 그러면 이런 서스를 추가하시는 것도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승 윙바디. 상승 윙바디는 대개 25톤 차가 많이 해요. 5톤 차도 하긴 하지만 상승 윙바디를 왜 하냐? 위쪽으로 올려서 윗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상승 윙바디를 많이 합니다. 보통 뭐 공항짐 같은 경우가 높은 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승 윙바디를 사용을 해서 윗짐을 많이 싣고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5톤 이상 하시는 분들은 상승 윙바디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윙바디 내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안에 무슨 천막이 있죠.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부 천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왜 하냐? 박스짐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운전하고 이제 하차지에 내린 다음에 윙을 열면 물건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물건을 안쪽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톤이나 25톤 차, 그리고 내가 고정짐을 만약에 박스짐을 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내부 천막을 이제 옵션을 추가해서 짐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후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꼭 출고할 때 안 하셔도 되고 추후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옵션 사항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 윙바디, 냉동기를 달아서 냉장식품이나 뭐 야채, 과일 등을 이제 상차하는 윙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윙바디 중에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많게는 뭐 1000에서 2000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냉동기 당연히 달지만 안에 내장재, 보온재, 단열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만큼 아마 물때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과일이나 야채 뭐 이런 냉장 쪽 일을 하실 분들은 냉장이면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 가끔 차주분들이 냉동 윙바디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냉동 윙바디를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냉동 윙바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열을 아무리 잘해도 영하로 떨어지기 어려워요. 예, 냉이 빠지는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냉동 윙바디는 없어요. 혹시나 내가 냉장도 하고 냉동도 하려고 냉장 윙바디를 뽑으신 분들은 절대 냉동식품을 하시면 안 돼요. 다 녹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물때를 다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냉동 윙바디는 용어 자체도 없고 냉장 윙바디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 사진이고요. 보다시피 다 뭐 보온재, 뭐 단열재로 다 냉이 최대한 덜 나갈 수 있게 추가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냉동 탑차, 내장 탑차. 냉동 탑차는 보통 뭐 5톤 이상은 많이들 안 하시고요. 1톤이나 3.5톤들을 많이 하세요. 물건 예를 들면 뭐 닭 같은 거, 뭐 하림 이런 제품들은 3.5톤으로 해서 냉동 탑차를 하고요. 내장 탑차는 보통 법인차나 뭐 이삿짐 차들, 그러니까 아마 탑차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장 탑차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법인차 분들이 많이들 하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는 국내에서 아마 냉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5톤에서 25톤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죠. 가격 또한 가장 더 비싸다고 또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냉 효율이 엄청 뛰어납니다. 보시면 실사 사진인데요. 냉동 컨테이너는 보통 냉동기를 2개 달아요. 보시면 이건 서브고,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이건 메인이에요. 메인과 서브의 차이점은 서브가 메인보다 4배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서브는 자체 돌아가요. 시동을 꺼도 냉동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메인은 시동을 끄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가 훨씬 더 비싸고 그만큼 효율이 더 좋고, 또 반대로 수리할 땐 수리비가 더 비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메인 서브, 상부, 하부 어디에 달 거냐, 이건 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냉동 컨테이너나 냉동기를 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톤.
1톤은 뭐 예전에는 2팔레트 차를 많이 실었죠. 근데 요새는 3팔레트가 대세긴 합니다. 축거 연장을 해서 3팔레트 실 수 있게 3,300 이상으로 물건을 실 수 있게 연장을 해서 윙이나 카고를 요새는 많이들 하고 계세요. 보시다 이게 실사 사진인데요. 이것도 뭐 사진상에 모르겠지만 뒤에 축을 뒤로 빼서 연장을 해서 3팔레트 실 수 있게 만든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1톤 차를 많이 출고를 해봤는데요. 3팔레트 하실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판스프링이나 쇼바 보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짐을 많이 싣고 막 때로는 2톤, 3톤까지도 물건을 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판스프링이나 이런 쇼바 보강을 하시는 게 내구성도 뛰어나고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차량 및 특장의 진행 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를 먼저 선택하시면 안 돼요. 특장을 먼저. 왜냐하면 사이즈를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차량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차량을 선택하면 그 차량에 맞는 사이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을 선택해야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변축을 달거나 1톤 축거 연장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자가 해당 특장회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특장회사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사용해서 카고 검사 후 구조병을 맞기 때문에 꼭 해당 특장회사 이름을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나중에 뭐 송금하실 때 내가 왜 특장회사로 송금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카고 등록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차주분들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는 아까 앞전에 저희 보험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용은 4%, 자가용은 5%. 근데 아까 4% 영업용 했을 경우에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업용은 구청에 예비허가라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예비허가가 일주일 정도 걸려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영업용 난방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보시면 2주에서 3주.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일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자가용 남보로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영업용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용 넘버는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빨리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일에 따라서 내가 영업용을 달지 자가용을 달지 1%더 내던 간에 먼저 일을 시작할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 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많이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차량 등록할 때는 차 플러스 뭐 가변축만 합친 취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특장, 탑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보시면 60일 안에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는 게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고지서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처음 차를 받으면 뭐 설레인 마음으로 이런 걸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깜빡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는 게 나아요. 60일 후에 나중에 관내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게 날라오거나 혹시 지입 난방하면 지입회사로 날라가요. 그럼 또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탑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세 2%가 나온다는 거 공급가액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에 첫 차는 당연히 수입차가 좋죠. 비싸고.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가성비 좋은 국산차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야 나중에 사고 났을 때도 사고 확률 높잖아요. 제 처음 운전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도 AS 부분이나 금액적으로 조금 더 세이브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차는 국산차 선택하시는 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차를 몇 팔레트를 실을 건지 어느 양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차량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간혹 1년에 한두 분씩은 저한테 차를 구입을 한 다음에 특장할게요로 해서 원하는 사이즈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계약 시 한 번 더 특장회사 직원한테 이 차가 계약했을 경우에는 얼마 사이즈가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 가변축 및 1톤 축거 연장은 신차 구입 후 등록 전에는 가능하고 중고차는 이미 등록된 차량이라 연장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혹 너무 비싸잖아요. 새 차는.
그 중고차 카고를 사서 윙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5톤 같은 경우에. 그럼 차를 산 다음에 전화 오세요. 가변축 얼마예요? 안 돼요. 등록한 차는 가변축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 등록 전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차 등록 전에만 가변축을 달 수 있다는 거. 1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고 후에는 출고 후 등록한 다음에는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새 차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되게 많이 와요. 차를 중고차 살 건데 가변축 살 수 있냐고. 가변축은 절대 못 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다 짤 수 있냐? 아닙니다. 법규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규상 길이는 13m, 앞에 헤드 포함해서 13m가 최대고요. 그래서 국내에선 18파레트가 최대입니다. 어떤 차든 5톤이든 25톤이든 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1100파레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1100파레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18파레트가 최대고요. 폭은 2.5m, 다 외측기 2.5m. 그래서 내측 기준은 2400에서 222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4m, 바닥에서 상부까지 4m가 법규예요. 그래서 차량에 따라서 차마다 바퀴가 틀리잖아요. 차마다 높이가 다 틀립니다. 작게는 2,500까지 짤 수 있는 차가 있고요. 높게는 2,700까지 짤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건 차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높이도 꼭 차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높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특장회사 직원분한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고를 하셨어요.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이런 사고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위에를 친 거죠. 예. 꼭 높이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높이랑 윙 날개 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1톤도 예외가 아니에요. 1톤도 위에를 쳤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 이 점 꼭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사고. 보시면 저희 한성특장에서 아까 이런 사고에 관련해서 전손보험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1년간 이렇게 전손 사고가 나면 저희가 무료로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새 걸로. 네. 1년간 저희가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로 1년간 뭐 전손보험 75% 정도 발생이 되면 저희가 무상으로 보험을 해드린다는 거, 이런 혜택을 드린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에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사고 난 사례가 있었어요. 또 하필 또 제 차주분이 사고가 나셔가지고 보시면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그 차주분 블랙박스예요. 자, 밤에 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하는데 안 높아 보이잖아요. 다치면 이게 차 박살 났구나 싶고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출고한 차량인데요. 날짜 보세요. 12월 2일이죠. 25년도 3개월에 사고 나셨어요. 거의 뭐 울다시피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보험을 생각을 못 하시고 저한테 전화 오셔서 어떻게 되냐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상으로 새 걸로 교체하셔서 나가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이분도 왜 사고 났냐? 쿠팡 일을 하시는데 원래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깜빡 그 길을 지나쳤어요. 급하게 돌아오느라 난지도 공원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 교과는 그냥 지나갔어요. 당연히 두 번째 교과도 그냥 지나갈 줄 알고 지나가셨는데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예. 보시면 이렇게 사고가 났죠. 뒤에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운전하실 때 높이 중요하십니다. 높이 참고하셔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이게 나이키 다 아시죠? 나이키 슬로건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시작도 못해요. 예, 그리고 경험이 가장 큰 교훈이 될 거고요. 아직 하시다 보면 지금 고민했던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항상 체크하시고 행동하시면 지금 화물업에 들어온 거에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설명 빠르게 드렸고요. 혹시 특장이나 뭐 특장차에 관련 문의가 아니라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